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VT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리들샷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3분기에 호시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4분기 역시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V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모멘텀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93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8억대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의 현재 위치 자체는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무조건 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뭐 국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신장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음봉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VT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는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3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0% 내외의 강력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었었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가가 오랜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신규로 좀 공략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오늘로써 좀씩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밀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VT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T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 보유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뭐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레포트들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질 때에는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물량이 계속해서 있지만 주가 흐름이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T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V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13,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그래도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접근을 13,000원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6,000원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재접근 하신다면 13,000원 이하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할 핵심 칩 중 하나가 LPDDR입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LPDDR을 설계하는 우리나라 대표 팹리스 기업입니다.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는 오늘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바이스 관련된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 기업 자체를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붙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인공지능 AI와 관련되어 있어서 챗GPT라든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를 거쳐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력 사업 분야가 낸드 플래시와 이게 MCP라고 해서 멀티패키징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전체 회사 매출의 70%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2024년도에 출시할 갤럭시 24 이 기종에 이제 AI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탑재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을 받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보셨던 V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주반도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제주반도체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더 하락한 것이 현재 이 VT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서 꺾이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제주반도체 역시도 우리가 제주반도체 역시도 추가 조정의 리스크를 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PDDR이라고 하는데 디램 처리 속도가 2배가 개선이 되고요. 또 저전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제주반도체는 변동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제주반도체는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반도체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약 2,5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트레이딩의 경험 자체가 좀 적은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 오늘 하락하긴 하더라도 수익권이 시겠지만 어제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제주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이 마감돼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수급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6,4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후에 제주반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온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일단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한번 잘라냈다가 그 추후에 재접근을 하든지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있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장후반부에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8,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 온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따져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손절라인 6,4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종목입니다. 거래 재개가 된 지 1년 만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항암제 팩사백이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유효정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 아닌 피해를 줬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장 폐지의 그런 위험 속에서 결국에는 재상장이 됐고 다시 거래가 됐고 이제 최근 들어선 주가 흐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소식이 긍정적으로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 라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끼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원래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다가 이제서야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라젠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부분은 재무제표가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기업의 개인 투자자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신라젠을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많이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현재 흐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만약에 2024년도에 반도체가 많이 못 움직이게 되거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고금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도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지 2023년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에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과거처럼 순전히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신라젠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 상황이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라젠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뭐 많이 최근 들어서 반등 좀 주다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홀딩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보유자분들 충분히 홀딩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음봉을 연출을 여러 번 했던 만큼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자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타이트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멘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도망갈 종목도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의견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흐름을 놓고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00원대. 만약에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5,200원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200원 이탈할 때는 꼭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신규 매수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많이 가져갈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 이후에는 이제 연초에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